먼저 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나눈 적 없었던 부부. 너무 가슴 아파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 홀로 그리움을 삭혀왔던 광희 씨. 내색 없는 남편이 혹시나 아들을 잊은 건 아닐까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었다. 아이고 그런지도 모르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 보내서일까. 아유 새끼. 애통함과 그리움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데 누구라도 필요했던 성우 씨 그리고 그 옆에 있어준 영기 동생.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함께 밭에 나섰다. 어제 일도 있고 그동안 아내 홀로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했던 성우 씨. 오늘만큼은 아내의 일을 좀 도우려는데. 얼마나 뭐 걸음이 있길래 이렇게 컸다냐. 아유 감청 많네. 아따 풀 너무나 많이 길었다. 왜 이렇게 풀이 많냐? 좀 메고 또 딴 일 해야 한게 헐렁헐렁 합시다. 어? 딴 거 해야요 또 풀 베고 어 딴 거 해야 한게 부징부징 하자고요 일을. 알았어. 재미로 알고 해야지 뭐. 노인네들 둘이. 아 자 그만이. 아이고 되라. 대기는요. 아이고. 뭐. 남편이 떡 버티고 있으니 일이 힘든 줄도 모르겠다. 광혜 씨가 바란 게 이런 거다. 허리 안 좋아 큰일은 못 해줘도 함께 있으며 돕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광혜 씨인데. 그런데 이때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누가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한 걸까? 알았어. 누구예요? 아 동생. 왔다 가라는데 어떻게? 일이 바빠 못 간다 하면 될 걸. 남편은 매번 왜 저러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다. 아 할 일이 찬지인데 지금 동생네 또 가? 아 갔다 와야지. 아 연기 쳐야지는 왜 당신만 꼭 찾은디야. 그거 갔다 언제 와 또 해놈 간만. 아 금방 온단 말이야. 아이고 환장은 딴 게. 어쩜 뒤도 보지 않고 가는 것이 도란도란 함께 일하려던 계획은 오늘도 틀린 것 같다. 잠시 후 금방 오겠다 장담했던 성호 씨. 아예 자리 잡고 서서 일을 돕는다. 홀로 일할 아내가 마음 쓰이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동 양봉을 가기 전 농사일을 마쳐야 하는 영기 씨보다 급할까. 동생이 일 먼저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형님 이거 뭐 이걸로 안 하고 흙으로 밑에 하는 거요? 흙으로 해. 논에다 해버리면 흙으로 하면 네. 그거 뭐 물 주고 말 것이 없잖아. 물 조정 뭐딱 해나오면 그러지. 끝나지. 바닥에 물이 썩으면. 그래. 근데 뭐 들라고 이렇게 근데 얘를 먹어. 이게 편한 게 그렇게 하겠지만. 결론은 실패해버리면 손해본 거잖아. 그러지. 두어 번 서너 번 실패해버리면은. 이거 어디냐 깔판. 아니요 그냥 그놈만 하면. 열만 원인데? 가만 있어. 이러면 하나만? 10개쯤 더 해봐. 저 축사에서 가지고 와 있어. 축사 안에 있어. 양봉과 달리 농사일은 영기 씨보다 형님이 한 수 위다. 10개, 60개는 가져야 할 거예요, 서마지기. 근데 60개는 돼야. 그런 게 10개만 더 가져와, 10개 내기만. 양봉이며 소 키우는 일은 1등인 동생 영기 씨. 그런 그도 벼농사는 할수록 어렵단다. 그 양반은 농사도 경험도 많고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농사 좀 진다고 졌는데 그래도 미흡해가지고 저 형님이 와서 많이 지도해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더불어 사는 거야 더불어. 모판에 깔아야 하는 벽시의 양부터 추가해야 할 모판의 숫자까지 알려준 형님. 일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으니 이제 가도 될 법하건만 정작 성호 씨는 영기 씨 옆에부터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팔이 골절됐어, 팔.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팔이 골절이 완전 정상이 안 됐어. 이거 먹고 살라니까 힘들게 하는 걸 보고 또 있지만 그렇지 않아.
한 5년 고생 되게 하고 현재도 그게 안 빠졌어요, 쇠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 닥치는 대로 일하는 영기 동생. 그런 동생을 보면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오른다. 가장의 무게를 알기에 성호 씨는 조금이라도 더 동생을 돕고 싶다. 한편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광혜 씨 남편을 기다리는데 금방 오겠다고 하던 남편은 하몽차사. 정말이지 속 뒤집는 데는 선수다. 아이고 그냥 해가 넘어가면 시간이 겁나 지났구만 안 온디야. 일은 태산 같은데. 혼자 일하는 게 억울해진 걸까? 기다리다 못한 광혜 씨 어디론가 가고 계속해서 일하는 두 사람. 1000평 넘는 땅에 들어갈 모판을 만들려니 일이 끝이 없다. 아이 허리야. 아이 나이 차인가 힘들다. 아이고 허리야. 못 오겠다. 아,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나 혼자 갈게. 혼자 오면 일이 돼가니? 아, 좀만 쉬었다 오면 되지 뭐. 몰라. 빨리 끝내버려야지. 가 좀 쉬었다 해요, 쉬면서. 아니야. 숙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 허리에 무리가 간 모양. 영기 씨 혼자 하는 한이 있어도 형님은 돌려보내야겠다 싶은데 아, 허리 아픈 게 그만해요. 아, 혼자 가도 되겠네. 아 이거 끝내야지. 아, 이제 몇 개 안 남았잖아. 아니야 같이 해야지. 됐어 그러다 됐어. 병원비가 더 들어가. 아 병원비 쓰면 쓰지 그까지. 아이, 저기 하면 대간디. 걱정하지 마. 이럴 때면 황소고집. 동생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런데 이때 영기 씨의 밭으로 남편 찾아 나섰던 광희 씨. 이 모습을 보고 말았다. 아 이거 끝내야지. 아, 이제 몇 개 안 남았잖아. 아니야 같이 해. 지금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뭐 한디야? 뭐해? 아, 이거 뒤에 모판 들고 보다 오더니 삐끗했는 게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네. 아픈 허리 부여잡고 일을 도와주고 싶을까? 광혜 씨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우리 일도 못한 사람이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늘어와서 삼촌네 일만 도와주면 뭐 되는 거요 그게. 아따 이 사람아 뭐 이해관계만 따지고 살란가 이 사람아 참.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라 송구한 영기 씨. 형수님 볼 낯이 없다. 형님이 허리 아프고 저기 집에 가세요. 괜찮아 이런 적이 뭐 아프고 말고 여기까 있는가. 아, 그래도 허리가 아픈 게 그러지. 괜찮게는 뭐가 괜찮아? 갑시다 가. 거기서 빨리 가요. 갑시다 가 빨리. 어이 참 괜찮대도 가. 가서 병원에 가도 가야지. 가 빨리. 미안해. 허리도 아프다면서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게. 맞아 도와줘야 한디 이 사람이 고집을 세웠었네. 아 가야요. 아픈 게 가야요. 이런 일이 생길까 형님에게 일 그만하라 얘기했던 건데 형님 고집은 매번 오해를 부른다. 졸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부려먹은 꼴이 됐는데 기쁜 나쁠 것은 없는데 형님하고 싸만을까 봐서 걱정되지. 마음 한구석이 착잡하다. 한편 정작 집에 도착한 성호 씨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통증에 끙끙거린다. 허리 통증엔 약도 없으니 몸 아껴야 한다 그리 일렀건만 허리 아픈데 뭐하러 일로 가셔야 되면 샤진이를 그러니까 허리 아파서 큰일 났네. 아 좀 도와줘야지 좀 줬어. 아 허리 아픈 게 그지 아픈 게. 아 괜찮아. 허리도 안 좋아서 뭐하러 그까지 가시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말을 들어 말 좀 들어. 동생 앞에서 이렇게 사람 면박을 주고 그래. 어떻게 생각했어? 성우라고 생각 안 하겠어? 그러면 또 그렇죠 뭐 어쩌. 몸이 그제 그 일을 한 게로 딱해서 그렇지. 나도 해놓고 생각한 게 미안하기는 미안하더만은. 아 나한테 그만큼 잘하잖아 동생이. 잘해도 그래도 또 우선이잖아 당신이요. 40년 가까이 택시 운전을 해서 생긴 고질병 허리 통증이다. 그래서 웬만한 농사일도 안 시켰던 건데 어쩌자고 무리를 한 걸까. 아수 자야구만요. 자면 풀리겠지.
안 좋은 차. 알았어. 자요, 자고 풀리게 자고. 남편이 잠들고도 이어진 허리찜질은 해가 저물도록 계속됐다. 날이 지나고 이른 아침. 그런데 밤새 끙끙거렸던 성호 씨가 동생 영기 씨의 양봉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오늘은 이동양봉 이삿짐을 싸는 날. 어제 일이 미안했던 성호 씨가 동생 일을 돕겠다 아침부터 들이닥친 건데 동생의 만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 영기 씨도 포기하고 일하는 중이다. 언제 준비해가지고 언제 출발한다고? 이제 내일 비 온다고 온 게 모레 저녁이나 출발해야죠. 한 번 가면 한두 달은 계속되는 이동양봉. 동생이 할 고생이 눈에 훤하다. 식사 같은 거 끈이 걸리지 말고 잘 챙겨 먹어. 밥은 잘 해 먹어요 우리가. 둘이서 다니니까 한 사람 이렇게 벌 본다든가 뭐 관리하고 뭐하고 하면 한 사람은 또 가서 밥 먹을 준비를 하니까 그러지. 오히려 집밥보다 더 맛있더라고. 그런데 나가니까 맛은 있지. 배가 고픈 게 맛있지. 뭐. 아니 진짜 맛있단 게 맛있을 일이 있으면 남자들이 요리 갖고 무엇이 맛있어. 뭐 이리 구구절절 애틋할까. 못 갈 때 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꽃이 필 때면 떠나는 이동양봉이건만 몽룡이 떠나보내는 춘향이가 따로 없다. 야, 이동양봉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되고. 아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단 게 챙기려면 그냥 아이고, 씨. 여기서 헐 때 힘들지 나갈 때 힘들지 그냥 가운데 형 되겠구만? 어? 예, 가운데. 고된 일 앞두고 조금이라도 수월했으면 하는 바람. 성호 씨는 동생에게 나이든 형님이기 전에 든든한 친구이고 싶다. 그 시각 아니 자고 있는 게 어딜 갔대 이 양반이.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광희 씨. 식사도 안 하고 어떻게 씻는 거야? 아침 일찍 양봉장을 둘러보러 나갈 때도 기별을 하는 남편.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런 일로 걱정시키는 법은 없었는데 대체 어딜 간 건지. 햇볕 쨍할 때 말려야 하니 우선 화분부터 넣는데 머릿속은 온통 남편 걱정이다. 허리 몸도 안 좋으신데 어디 가셨는가 모르겠네. 허리는 좀 괜찮아진 건지 어쩐 건지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면 병원이라도 가볼 참이었는데 하는 있는데 어디 가셨을까? 별일이네. 일을 나간 것도 아니다. 애타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는데 이 양반이 전화를 안 받으셔 아침부터 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광희 씨. 헛걸음하더라도 영기신에 가볼 참이다. 어제 그리 일렀건만 양심이 있으면 여기에 없겠지. 설마 하며 영기 씨의 양봉장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뭘 한 거요? 형수님 오셨어요? 아 허리 쓰지 말라니까요. 허리를 또 써. 저렇게 한다니까 일을. 아, 그 별소리 다 했어. 동생 미안하게 그만이야. 형님이 고집 부리면 동생이라도 좀 말릴 것이지. 어째 똑같이 저러는 걸까? 더 얄밉다. 아이고 맨날 삼촌은 그냥 늙은 일만 시켜 왜? 그냥 환장하겠어. 아, 참. 죄송해요. 아이고 저 나갈 일은 막 급한데 사람 손이 있어야지. 근데 잠깐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지만 어찌 형님이 아프다고 한 게 예타 죽겠어. 아, 이 사람아 그 참 한마디 그만두라니까 여러 말을 했었네. 그 동생 민망하게. 내가 허리 당신이 성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해요? 허들 안 하지. 덩시 허리가 아픈 게 그제. 형님 입장 난처해질까 영기 씨가 뒤집어 썼건만 아, 내가 자식 같아서 돕고 있는데 왜 당신 왜 그랬어? 시끄럽게. 얼른 가요. 남 부끄럽게. 빨리 가요. 얼른.
말끝마다 자식 같으다고 그래. 자식이 없어. 우리도 자식 많은데 왜 연기 동생만 삼촌만 거달라 주려고 그래. 가 얼른 가 자식같이 이렇게 편해. 그 마음 좀 잡고 가려니까 가 금방 갈란게. 연기 삼촌이랑 살아 그래. 그러면 난 벌써 갈란 빨리 게 가. 벌써 올라간 게 가르쳐다. 아이고. 형님이 편을 들고 나서는 바람에 형수님 화만 더 돋았다. 아 형님 그 재홍 씨 속상하게 뭐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괜찮아 뭘 내가 혼자 해도 돼 금방이야. 안게 거의 했으니까 나 끝내고 가려고 그래. 형씨 집에 가갖고 또 이제 뭔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그래. 걱정 마라. 아 승질이 단단히 나시구만. 아 시끄러 괜찮아. 형님은 괜찮아도 나는 안 괜찮지. 아 쓸데없어. 딴 걱정 마라. 일해 어서. 저 고집을 누가 말릴까? 찬찬하고 자상하지만 한 번 어긋나면 인정사정 없는 성호 씨. 끝끝내 동생의 일을 다 도와주고 갈 모양인데 동생 영기 씨는 간이 조마조마하다. 이러다 정말 큰 싸움이 날 것만 같다. 형님 가셔요 이제. 이쪽 일 다 끝나고 저기 하니까 나 혼자 이제 마무리 할 테니까 가요. 그래요. 남은 것 마무리 잘 하고 비설거리 잘해. 어디 이제 형수님한테 가보셔야지. 아 그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나 갈게 동생. 네, 조심히 가세요. 어이. 기분 좋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매번 동생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 언짢은 성호 씨. 마음이 심란한데 집에 있는 광혜 씨도 마음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뭐 그리 좋아서 문지방 닳도록 드나드는 걸까? 고생하는 아내는 정말 안중에 없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속상한 마음 꾹꾹 누르며 마음 다스리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남편. 이 사람아 그 연기 동생 민망하기 위해 말을 그렇게 하면 써? 아침 대반으로 나가고 이제 들어오면서 뭐 큰 소리 쳐요. 허리 또 다치면 누구한테 원망할 거요. 이 사람아 그 연기 동생 얼마나 그 힘든데 잠깐 그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 뭐 이렇게 그 대단한 일이라고 가 좀 도와줘야지. 그뭐 연기네 집 가서 맨날 그렇게 도와주고 그 뭐 집안일을 한 것도 아니도 그렇게 된 거요. 동생 위하는 것 반만 생각해줘도 일이 서운하진 않을 터. 광혜 씨 골맞던 마음이 터져버린다. 이게 하루 이틀이야. 20년을 그러고 댕겨 20년을. 아마 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거 죽겠어. 이 사람아 그 연기 동생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 위로를 받고 사는지 알아. 그만둬 그만이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게 왜 그러고 다녀. 됐어. 아이고 그럼 제발 또 나도 됐어 그럼 알았어요. 평소엔 한없이 상냥한 사람인데 연기 동생이 얘기할 땐 내 남편이 아닌 것만 같다. 아이고 성질을 뭐라 하고는 하던지 돈 봤어. 성호 씨도 심란하긴 마찬가지다. 아내 말처럼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건만 오늘따라 왜 저리 화를 내는지. 답답한 마음에 성호 씨가 찾은 곳 연기 동생의 축사다. 뭐 소밥 줘?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온 형님. 왜 또 오셔요? 묵묵부답인 걸 보니 뻔하다. 화해 하라니까 또 한바탕 붙었는가 아마? 아니야 뭔 화해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아 화해해요. 아이, 형 씨나 된 게 그걸도 참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그냥 난리나. 누가 그걸 모를까. 마음씨 찬찬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 그런데 그런 아내도 남편 마음을 몰라주고 속 끓는 말을 늘어놓을 때면 성호 씨는 자꾸 연기 동생을 찾게 된다. 내 생각은 이때까지 참 식구한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양이 안 차고 불만스러웠는가도 몰라봤어. 형님의 푸념도 말없이 들어줘서일까. 연기 동생에게만은 늘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네, 형님이 그저 형 씨한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 안 하고 속으로만 저기니까 아마 형 씨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 속마음을 드러내셔요. 그래야 형 씨도 알아차리고 이제 좀 형님 마음을 알 거 아니요.
동생의 조언은 성우 씨의 갑갑한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은 연기 동생. 그래서 그토록 의지했던 것일까. 한편 어디다 속풀이할 데도 없는 광혜 씨는 혼자 속 끓인다. 20년이 어디 적은 세월일까. 잠자는 시간을 제하곤 연기 동생에게 가 있는 날이 더 많았던 남편. 형수님 뭐 하셔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연기 동생. 여기까지 웬일로 온 걸까? 또 형님 찾아온 걸까? 잘 말랐구만. 얄미워서 본 척도 하지 않는데 형수님 마음 많이 상하시죠? 형님 때문에 아까 저기 가지고 응? 가시라고도 가시지도 않고 일 끝내주고 간다고 그냥. 허구한 날 이 일 만들어 남편 부려먹는 연기 동생. 사실 남편보다 더 미운 게 연기 동생이다. 아, 내가 형수님 볼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옆에서 막 그렇게 저기고 가니까. 그냥. 연기 동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을 터. 동생이 광혜 씨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그걸 왜 모를까 싶은데. 남자들은 이제 다른 저런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내가 힘든다는 이 속내 얘기를 집에 가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못 온 것 같아요 아마. 집에 가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형님은 이렇게 만나면은 그 첫째 아들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그때 마음도 짠하고 이렇게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안쓰럽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연기 씨의 말에 광혜 씨 심장이 무너져 내린다. 먼저 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나눈 적 없었던 부부. 너무 가슴 아파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 홀로 그리움을 삭혀왔던 광혜 씨. 내색 없는 남편이 혹시나 아들을 잊은 건 아닐까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었다. 아이고 그런지도 모르고.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함께 나눠야 할 몫이건을 왜 혼자 이고지려 했던 걸까? 그 시각 성호 씨가 향한 곳은 아들의 묘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은 부모 생각 지극했던 장남.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 보내서일까. 아유 새끼. 애통함과 그리움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데 누구라도 필요했던 성우 씨 그리고 그 옆에 있어준 연기 동생. 아버지의 20년 긴 세월은 흘렀지만 그리움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무슨 아파서 그렇게 죽어버렸냐 이놈아. 무슨 아파서. 애비가 잘못해서 갔지. 아버진 가슴이 먹먹함에 가슴이 메는데 하늘은 맑고 산산하다. 마음 추스리고 나니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커진다. 성호 씨와 동생에게 마음 달랬다지만 풀 길 없었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디 갔다 오셔? 뭐 잠깐 여기 좀 돌았어. 앉아봐요.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아내에게 사과해야지 했는데 아내가 먼저 자리를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하려 이리 뜸을 들이는 걸까? 무엇이든 나한테 얘기해도 될 걸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영기 씨 아저한테만 말해갖고. 아들 얘기에 복받친 아내, 눈물부터 흐른다. 그 당신한테 하고 싶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 가슴만 쓰리고 말지 당신까지 알게 되면 더 당신 골병들까 싶어서 말 안 했어. 당신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해. 새끼 말만 하면 눈물 나와서 내가 말을 못한대. 아내가 이럴까봐 말을 못했다. 아내 앞에서 아들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아내를 향한 성우 씨의 사랑이었다. 먼저 간 아들만 알고 있었을 성우 씨의 마음. 고마워요. 이제 찢어불고 삽시다 해봐. 마음 든든히 먹고 살자고. 고마워요. 고마워 진짜. 앞으로도 아들이 그리울 테고 그때마다 서러운 눈물 흘릴 수도 있다. 못한대. 그 슬픔이 얼마가 되던 이젠 부부가 함께 이겨내며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이다.